혈뇨라는 글자를 보면 누구나 놀랄 텐데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요? 딱히 아픈 곳은 없었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걸까요? 혈뇨는 쉽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검진에서 혈뇨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검진에서 혈뇨가 나왔을 때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뇨는 쉽게 말하면 소변에 적혈구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혈뇨는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유관적 혈뇨와 현미경 혈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유관적 혈뇨는 눈으로 봤을 때 붉은색 또는 젓갈색으로 보여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혈뇨를 말하고, 현미경 혈뇨란 현미경에서 고배율 시야로 보았을 때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될 때로 정의합니다. 겉보기엔 일반적인 소변색이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적혈구가 섞여 있는 거죠. 혈뇨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사구체 신염, 신혈관 질환, 다낭콩팥병 같은 신장 질환 이외에도 방광염, 신우신염, 요로결석, 종양,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회음부 외상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발성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 이외에도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변을 볼 때 따가운 배뇨통이 있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있다든지, 발열 증상이나 거품이 나타나는 단백뇨가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일단 재검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혈뇨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고,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동반된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원인에 따른 주요 동반 증상들을 살펴보면 방광염, 신우신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 원인일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따갑고 자주 마렵고 구역, 구토, 옆구리 통증, 전신 발열이 날 수 있어요. 요로 결석이 원인일 경우에는 옆구리 또는 하복부, 서해부로 방사되는 통증을 동반한 유관적 혈뇨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되어 혈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평상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들, 즉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잔뇨감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반대로 동반되는 증상이 없는데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장질환이나 종양이 원인인 경우에는 초기에 다른 증상이 없이 혈뇨만 관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혈뇨의 원인이 다른데요. 젊은 층은 감염과 요로결석으로 인한 혈뇨가 흔하고, 반대로 중년 이상의 경우에는 비뇨기계 종양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의 남성에서는 전립선과 관련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재검 결과가 중요한데요. 2회 이상 재검을 했을 때 혈뇨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개 추가 정밀 검사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혈뇨가 반복적으로 관찰되거나 유관적 혈뇨가 관찰되고 요로계암 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 즉 나이, 흡연력, 일부 항암제 노출력, 골반 방사선 치료욕 등이 있을 때에는 정밀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남성의 경우 40세 이상일 때,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일 때, 또 13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을 때,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에 골반부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 과거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특정 항암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분일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 결과에 따라서 추가 검사 여부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재검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변 검사는 아침 첫 소변으로 재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혈뇨, 단백뇨 등 검사에 민감합니다. 또한 격한 운동 직후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미뤄두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기간을 피해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검사 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온 소변은 버린 뒤 중간요를 채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뇨 재검 시에는 요 현미경 검사로 고배율 시야에서 관찰되는 적혈구 개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소변 배양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때 혈뇨가 지속되거나 위험 인자가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요 세포진 검사, 초음파나 복부 CT, 방광 내시경 검사 등을 고려합니다. 경우에 따라 혈액 검사를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관적 혈뇨가 관찰되면서 혈전 같은 혈액 덩어리가 보일 때 또는 고열이나 오한,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 요인은 있으나 배뇨가 안 되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혈뇨와 관련한 콩팥 질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사구체 질환 또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합니다. 혈뇨와 함께 단백뇨, 부종과 혈압 상승, 신기능 감소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낭성 질환입니다. 콩팥에 물주머니, 즉 낭종이 생기는 질환인데 낭종에서 출혈이 생기면 유관적 혈뇨부터 현미경 혈뇨까지 다양하게 관찰됩니다. 낭성 질환 중 일부는 가족력이 동반된 유전성 질환도 있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질환과 상염색체 열성 다낭성 신질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신혈관 질환입니다. 신장 주변의 혈관 이상도 혈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동맥류나 동정맥 기형, 신경색증, 그리고 좌측 신정맥이 대동맥과 장간막 동맥 사이에 끼이는 호두까기 증후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복부 CT나 혈관 조형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혈뇨와 함께 거품뇨, 부종과 혈압 상승, 신장 기능 감소 소견이 보이면 신장내과를 방문하여 원인을 찾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요로결석이나 전립선 문제, 요로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장내과와 함께 비뇨기과와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요로감염 또는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배양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신장 초음파 검사 또는 복부 CT 등의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사구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단백 정량 검사, 혈액 검사, 신장 초음파, 신장 조직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세포진 검사, 혈액 검사, 방광 내시경 검사와 복부 CT를 진행합니다. 검사 후에는 진단된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데요. 먼저 요로 감염일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요로 결석의 경우 비뇨기과에 의뢰하여 요로 결석을 제거하는 치료, 쇠석술 등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구체 질환이 진단되었을 때 부종 조절, 혈압 조절, 이상 지질 혈증 조절, 적정 체중 유지, 저염식, 단백질 조절, 금연 등의 치료를 받고 더불어 질환에 따라 면역 억제제 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로계암일 때는 비뇨기과 또는 종양내과와 상의하여 병기를 진단하고 적절한 수술적 치료, 그리고 필요시 항암 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혈뇨라는 글자를 보면 누구나 놀랄 텐데요. 올바른 재검 절차, 그리고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질환을 제때 발견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